가장 악랄한 실험. 여성 6명과 남성 4명이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배 위에서 100일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973년 사회학자 산티아고 제노베세는 인간 한계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10명의 젊은이, 여성 6명, 남성 4명을 무법된 목에 태워 100일 동안 대서양을 표류하게 한 실험입니다. 이것이 낭만적인 해상 모험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면 현실 세계의 배틀 로얄로 변질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서로를 죽일 것이라고 예상했고, 심지어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험자들은 짐승으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육지 사람들보다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가장 사악한 실험으로 알려진 이 실험은 결국 과학자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과학자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택 과정은 대본보다 더 정교합니다. 1973년 멕시코 사회학자 산티아고 제노베세는 아카리 뗏목 실험이라는 사회학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의도는 무정부 상태에서 인간이 빠르게 혼란과 폭력에 빠지는지 여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법과 질서가 없는 고립된 환경에 던져진다면 그들은 진정한 동물적 본성을 드러내고 결국 화해할 수 없는 갈등에 빠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갈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 본성을 진정으로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극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실험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바로 젊음이었습니다. 그는 고지식하고 내성적인 성인이 아니라 20대와 30대의 충동적이고 열정적이며 모험심이 강한 젊은이들을 원했습니다. 외모가 훌륭하세요. 매력적인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 가능성을 높이고 실험이 침묵의 항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비가 불균형합니다. 여성 6명, 남성 4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험하는 동안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가장 간단하고도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전체 과정 동안 수영복만 입도록 한 것입니다. 이거 완전 리얼리티 쇼 아닌가요? 게다가 이 실험은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음식, 물, 술만 제공되고 소통수단이나 오락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서로 마주볼 수 있으며 모든 갈등은 22m x 7m 뗏목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973년 5월 12일, 아칼리라는 이름의 뗏목이 스페인 라스팔마스를 출발하여 대서양을 건너 멕시코 코스멜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전체 여정은 101일이 걸렸습니다. 도중에 바베이도스에 잠시 정박하기도 했습니다. 산티아고는 갑판에 서서 신중하게 선택된 실험 대상자들이 배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법과 사회 도덕의 제약에서 벗어나면 언젠가는 배고픔, 감정, 질투, 그리고 욕망에 이끌려 서로를 살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실험이 완료된 후 세상에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하지만 실험이 시작된 이후 상황은 그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통제불능의 실험, 과학자들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더하기 위해 고심한다. 산티아고는 남자들이 여자를 두고 싸우고 여자들이 질투심에 휩싸이며 배가 적자 생존이라는 원시적인 상태로 전락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의 행동은 그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완벽하게 어울려 지냈던 것입니다. 선장, 선출. 물론이죠. 그들은 민주적으로 스웨덴 여성 선장 마리아에게 투표했습니다. 업무 배정?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교대 근무제를 도입하여 요리, 청소, 위생 등 선내 일상 업무를 번갈아가며 처리했습니다. 갈등이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주먹질을 하기보다는 차분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산티아고는 이 평화로운 광경을 분노에 차서 바라보다가 발을 구르기까지 했다. 그의 리얼리티 쇼는 바다의 유토피아가 되어버렸다. 이게 뭐지?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었나? 그래서 그는 직접 드라마에 끼어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항해일지에 남자 승무원 X는 여자 승무원 X에게 불만이 있다. 같은 내용을 적어놓고 모두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며 갈등을 조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웃으며 그 사람 믿지 마, 우리 사이는 아주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남성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갈등을 조장하기를 바라며 여성 선장 마리아의 재선을 요구하며 권위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남성 선원들은 뚜렷한 불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두가 빵 한 조각을 놓고 다투기를 바라며 식량 공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들은 음식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모두가 결승선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식사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간성의 퇴보를 초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험자들을 더욱 단결시켰습니다. 산티아고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했고 그는 이 극한 환경에서 승무원들이 사악한 면을 드러내지 않고 실제 사회의 사람들보다 더 잘 협력하고 서로 돕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과학자들의 붕괴, 최종 결과는 실험 자체보다 더 아이러니하다. 100일 후, 뗏목은 멕시코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은 서로 껴안고 축하했습니다. 아무도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았고 산티아고가 예상했던 격렬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산티아고 자신이 실험 마지막 단계에서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인간의 악에 대한 증거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항해 중에 여러 차례 갈등을 조장하려 했지만 결국 자제력을 잃은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추측이 완전히 틀렸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 한 가지를 증명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극한 환경에 놓였을 때 서로를 파괴하기보다는 협력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도달하고자 했던 결론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으며 그의 학문적 명성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실험의 후속적 영향은 산티아고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2018년 스웨덴 감독 마르쿠스 린데는 이 실험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다큐멘터리 더 레프트를 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주장은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의적인 편견에 불과한 걸까요? 이 실험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부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방법은 인위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악랄한 실험으로 칭송받았던 이 실험은 세상이 인간 본성의 선함, 단결, 그리고 합리성을 목격하게 해주었습니다. 과학자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지만 예상치 못하게 인간 본성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결과는 매우 아이러니합니다.